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 들으러 참 많이 오셨는데 온라인으로도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셀프 업그레이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해봤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그 전편 강의를 꼭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게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다. 뭐 이렇게 들리실 수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 그 전편 강의를 꼭 다시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그 강의를 좀 더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뭐 진로 상담사 혹은 진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 학생들과 어떤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깊이는 모르더라도 어떤 핵심적인, 어, 뭐랄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박사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우리가 학사급 정도는 되어야 이 정말 다양한 인간들, 그러니까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말 똑같지 않고, 물론 어떤 목적은 똑같죠. 그 친구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친구가 뭐 분명히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어떤 생각을 좀 해보고 계획을 하고 실천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게끔 도와주는 거, 이게 우리 진로 상담사, 진로 교육자들이 할 일인 건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아이마다 다 성향도 틀리고 뭐 취향, 흥미, 적성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니 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수학을 가지고 예를 설명해서 해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진로, 아니 뭐 꼭 진로 교육 상담사, 뭐 진로 교육 선생님이나 진로 교육 뭐 진로 상담사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아이들 관계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다양하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얕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좀 캐파를, 이 범위를 좀 넓혀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강의 이 진로 교육을 하고 있는 센터에 뭐 모든 학생이 그러진 않지만 이 자동차 관련 학과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요즘에는 그걸 마이스터 교육, 마이 아니 아 마이스 마이 아무튼 우리는 공고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이름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진로 교육을 했던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모니터 앞에 계신 선생님, 혹시 지금 차 못 타세요? 그럼 그 차를 사실 때, 솔직히 차 종류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차 사실 때 옵션을 어떻게 넣으셨어요? 풀옵션인가요? 아니면 아예 깡통인가요? 깡통이 안 좋고 뭐 풀옵션이 더 좋고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차를 실용적인 부분만 좀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고, 아직까지는 뭐 제 운전 실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굳이 자동 주차라던가 후진할 때 뭐 주차 보조선 그런 거 나오는 후방 감지 카메라, 감지 센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별로 필요 없어서 저는 깡통에 통풍 시트, 열선, 운전대, 열선 뭐 이 정도만 놓고 삽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풀옵션으로 한번 사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풀옵션으로 사서 운행을 해보면 뭐가 다른지, 그건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영역이라서 다음번에 차를 사면 풀옵션을 한번 넣어볼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풀옵션을 다 활용하면서 타는 분은 계실까 싶어요. 평소에 내가 운전하면서 이 풀옵션 다 활용해서 탄다,
그러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무조건 풀옵션을 사셔야겠죠. 그런데 이 풀옵션을 넣는 이유가 차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인 분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뭐 중고로 팔 때 아무래도 풀옵션이면 일단 뭐 초기 신차 뽑을 때 가격도 더 높기도 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풀옵션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런 이유로 풀옵션을 일단 뭐 굳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풀옵션 때려받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차의 옵션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과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 안 받아요? 그런 느낌 없어요? 뭐 심리학이나 이런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잠재력에 대한 강의하고 있잖아요. 자동차의 옵션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거 잠재력입니다. 자동차의 옵션이 우리 사람의 잠재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사람은요, 풀옵션 차량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정말 저는 이제 주로 7가지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7가지 잠재력 외에도 뭐 음악적 재능이라든가 뭐 수학적 재능, 암기적 재능, 거기 플러스 더 많은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걸 다 갖고 태어나는 그런 풀옵션 차량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풀옵션 다 타시는 분이 계세요?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다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잠재력을 모두 활용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깡통 차량 타고 다니는 것하고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뭐 우리 신체적인 능력, 뭐 달리기를 잘하든 점프가 좋든 그거 우리가 유일하게 어렸을 때부터 잘 계속 쓰면서 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쓰고 이거 하나 사용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처음 사면 일단 우리가 넣었던 풀옵션 기능들 일단 다 한번 체크 다들 해보시죠. 잘 작동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그 조수석의 앞에 뭐죠? 수납 그거 여기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를 이렇게 앞장부터 하나씩 읽어보죠. 그리고 직접 한 번씩 다 작동시켜보죠. 제가 제 인생의 첫 차를 딱 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 채널 주파수 맞추기였거든요. 제가 첫 차를 샀던 거 그 당시에는 옵션이랄 게 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깡통 차량을 샀고 하자마자 했던 게 이 라디오 주파수 채널 맞추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라디오를 즐겨 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그 주파수 맞추는 것만 딱 세팅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녔죠.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려고 노력하는 거, 일단 뭐 일어서서 내가 걷고 뛰어야 이 세상을 이렇게 뭐 다니면서 둘러도 보고 경험도 쌓고 힘도 기르고 지식도, 학교에 가야 되니까 학교에 가서 뭐 지식도 늘려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일어서서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뒤집고 앉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울고 또 도전하고 이거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더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함인데, 대부분 그게 익숙하니까 그리고 힘들이지 않아도 뭐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것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니, 자동차를 타려고 사놓고 그 안에서 라디오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동차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많은 뭐 제가 7가지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 7가지 다 활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 안에 상처 있고 좀 문제가 있고 뭐 이래서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요. 태어날 때 풀옵션을 모두 갖고 태어났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사용하고 다른 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뭐 저도 여러분도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상황일 겁니다. 더 열받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놔둔 잠재력이 이게 막 그 어마어마한 우리 소위 우리가 잠재력이라고 하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비축된 느낌이면 좋은데 자동차가 노후화되면 사용하지 않고 고이 모셔두었던 옵션들도 하나하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사용한 것도 아닌데 열받잖아 이러면.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차라리 열심히 쓰고 문제가 생긴 거면 인정이라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나이가 먹을수록 관절이라든가 건강 이런 데 관심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기 위해서 운동한다 그러죠. 이렇게 잘 사용한 옵션은 더 오래 쓰려고, 더 잘 작동하라고, 뭐 우리 케토톱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근육 운동도 신경 써주고 뭔가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도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서 있는지도 모르는 이 잠재력에는 뭐 보상도 못 해주고 수리도 못 해주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사용도 안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 이거 원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 난 이게 원래 문제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풀옵션 상태. 그러니까 풀옵션 상태. 초기 상태에 문제가 있게 태어나는 아이는 별로 없어요. 학교 가도 사실 대부분 일반적인 아이들이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뭐 많아봐야 한두 명, 전교생의 뭐 2명, 3명 뭐 이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방 감지 카메라 얘기 잠깐 했잖아요. 아주 많이 사용하는 옵션인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자동차에 많이 쓰는 옵션이 노후화 돼서 수리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는데 정비소 가서 센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문제여서 수리 비용이 더 나오고 그런 했던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교체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던 옵션까지 손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우리의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 신호에 반응하면 생뚱맞은 진단 결과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걸 정말 다행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 생기면 이해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뭐 이해되지 않는 결과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자동차나 핸드폰, 컴퓨터 이런 공산품들 사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사용 설명서, 그죠? 이런 사용 설명서가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는 어디까지이고 뭐 하는 이런 정보가 우리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다 알고 사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정말 무한한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하죠. 실제 여러분, 저 이소장 사용 설명서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것 따위 없어요, 아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공산품들은 똑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 설명서에 없었더라도 누군가 사용해서 알아내면 좀 공유하잖아요. SNS 통해서 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사용법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은요. 저는요. 저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제가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것과 아주 똑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심지어 친구, 나를 정말 잘한다고 하는 친구, 그리고 부모님도 저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친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전혀 생뚱맞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보다야 더 알 수 있지만 100%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업그레이드는 셀프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뭐 선생님이 아니라 뭐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뭐 교수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딱 맞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을 적용을 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걸 스스로 고려해 봐야지, 이런 고려하는 단계가 없으면 절대 여러분 스스로의 사용 설명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셀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왜 셀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만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막 길어졌어요. 어, 이렇게 강의가 길어지면 여러분도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시리즈로 한번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어떤 그 어떤 가치, 인간의 가치에 대한 얘기,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돼서 셀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현재 2회차 진행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3회차로 또 이걸 좀 더 확장시키고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3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